꿀하 반갑습니다. 꿀벌입니다. 네, 오늘은 드디어 많은 분들께서 요청을 주셨던 코인 관련주 차트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많은 분들이 걱정하실 이더유부터 차트 분석을 하고요. 추가적으로 이더리움 차트도 자체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래 순서였던 마스, 코닐, BITX 이런 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코인 관련주 차트 가이드와 시작할게요. 지금 보시는 것은 이더유의 일봉입니다. 제가 이전에 그어놨던 선들이고요. 네, 이 당시 브리핑에서 1월 26일이 마지막이었네요. 단기 추세 자체는 안 좋다. 그러나 여러 심리적인 요인을 고려했을 때 나쁘지는 않게 본다. 7.6에서 9의 저항을 차례로 넘는지 보겠으나 만약에 7을 밑으로 가게 된다면 조심해야 되며 6.78을 깬다면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이더의 추세가 깨지는 것이다. 따라서 손절을 고려하겠다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여기까지 차트가 진행이 된 상황에서 영상을 올려줬고요. 그 다음 상황이 이렇게 됩니다. 보시면 한 번에 6.7을 깨버렸지만 다시 살려줬습니다. 그런데 이 7.7 저항을 다시 맞아버리면서 쭉 내려와서 지금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더유를 좀 더 잘 이해해 보기 위해서 제가 이더리움 자체의 차트를 가져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이더리움 선물의 4시간봉입니다. 보면 대략 여기 정도의 구간에서 여기가 이더유 기준 7.7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밑의 강력한 스탑라인을 한 번에 깨버리고 그리고 재차 기회를 줬으나 다시 여기서 급락이 나오며 여기 라인을 다 깨버린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직관적으로 본다면요, 밑에 지지는 별로 없고 저항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더리움의 단기 추세는 매우 안 좋으며 제 생각에는 반등의 분할 매도를 고려해야 되는 시점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밑에 스탑라인을 두 개를 잡았는데 1차적으로는 2560, 2차적으로는 2125 정도가 되겠으며 이 2125는 쉽게 깨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더유가 여기까지 온다면요, 물량을 세게 담아서 위로 반등이 나올 때 탈출해버리는 방법을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 여기는 거래량이 터진 걸 보시면 정말 엄청나게 많은 거래량이 터지면서 위로 막아 올렸던 곳입니다. 따라서 상당히 많은 돈을 써서 올린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에 깨지긴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더유 입장에서는 적어도 2780 정도는 넘어져야지 단기적인 추세를 조금이라도 돌렸다고 볼 수 있으며 3000을 넘어야 좀 지금으로부터는 먼 숫자긴 하지만 적어도 10% 이상, 3000 이상으로는 주가를 더 올려야지 추세를 약간 돌렸다. 그래서 이제는 이더리움의 상승을 좀 생각을 고려를 해볼 수 있겠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에 따라서 이더유 자체의 차트를 볼게요. 제가 작도를 수정을 했는데 이렇게 되겠습니다. 지금 3.9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라인이라고 보고 있으며 여기가 쉽게 깨지진 않을 것이라고 본다. 만약에 3.9를 이런 식으로 확정 이탈을 하게 된다면 밑에 정말 더 이상의 바닥이 없습니다. 이더유를 일봉으로 봤을 때 엄청나게 거래량이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는 많은 돈을 써서 지킨 구간입니다. 따라서 여타 다른 지지 구간과는 다른 조금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여기를 지켜주는지를 보겠으며 만약에 지금 이 근처로 오고는 있는데 여기서 과감히 물산 다음에 미련 없이 저항 부분에서 빠져나오는 전략을 취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그 가까이로 가고 있네요. 그래서 이더유 1차 저항은 4.5에서 5부근, 2차로는 5.6, 3차로는 7이 되겠으며 만약에 이더리움이 반등을 한다 할지라도 여기서 4.5에서 5 도달했으니까 이제 7까지도 가겠지 이러면서 보유라는 것이 일종의 속세를 보유하는 것과 같은 좀 희망 고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제가 이더리움을 3.9 다음으로 지금 주목하고 있는 라인은 여기 5.6이 됩니다. 여기 또한 이 급락을 층으로 나누어 봤을 때 이 지하실 오기 전 1층이었고요. 따라서 만약에 여기 위로 올려준다면 7일 되기 전에 5.6 위로 올려준다면 조금이라도 추세를 반전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이더리움 차트 자체가 지금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다. 이더유 입장에서 반드시 지켜줘야 되는 라인이 이 3.9
이며 이더리움 현물로는 2100 부근이다. 여기를 깨게 된다면 밑에 더 이상 바닥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확실한 구간 말고는 가격이 좀 조정이 받았다고 해서 뭐 추가 매수해서 수량을 늘리나 이런 거는 좋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며,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하는 것 또한 반등을 줬을 때 평단을 낮춰서 빠져나가기 위한 방법일 뿐입니다. 내가 여유 현금이 별로 없다면 굳이 여기서 이더유 매수 또한 좋지 않아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이더유 보유자 입장에서는 이 5.6을 잘 넘어주는지, 1차적으로는 3.9를 지켜주면서 5.6을 넘어주는지 그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마스입니다. 마스도 제가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그 당시 차트 작도를 했었고요.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1차 스탑 라인을 깨고 밑으로 내려왔으나 여기가 다시 저항이 되는 SR 플립이 발생을 하면서 이 박스권 안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더유보다는 확실히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마스 현재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도를 새로 했고요. 보시면은 340에서 350의 1차적인 저항, 2차 저항으로는 360 부근이 되겠으며 1차 스탑 라인으로는 309에서 316 부근이 되겠습니다. 저는 비트코인이 개인적으로는 한 번 더 찍고 난 다음에 이런 식으로 상승을 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월요일 또는 화요일 장에서도 여기를 테스트하러 가는 움직임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런 식으로 다시 지지가 나와서 340에서 350을 치러 가지 않을까라는 차트 모양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보면 보세요. 400을 넘지 못했고 스탑 라인 깨고 내려갔고 단기 추세가 밑으로 많이 빠진 모습입니다. 마스는 360을 넘게 된다면 이 단기 추세를 다시 상방으로 돌렸다고 볼 것이며 그 전까지는 좀 조심히 접근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그 다음 마추나 아니면 MSTX도 이런 식으로 새로 작도를 했습니다. 참고로 이거 제가 이전에 작도했던 거였고요. 여기서 작도한 다음에 보여드렸던 겁니다. 그 당시에 보시면 여기 1차 스탑 깨고 이게 다시 저항으로 변하면서 여기 팔에서 걸려서 지켜주는 모습입니다. 네, 마추랑 MSTX 새로 작도한 거는 제가 뒤에다 정리를 해뒀습니다. 그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제가 마추나 MSTX나 마스나 다 이런 식으로 라인을 하나 잡아놨는데 반드시 지켜줘야 되는 구간입니다. 만약에 여기가 이런 식으로 뚫리게 된다면 추세가 좀 많이 빠졌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런 만큼 굉장히 강력하게 지지를 해줄 것이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다음 코닐 보겠습니다. 마지막 코닐뷰가 48 부근을 여러 번 두드리는데 여기가 맥점이다. 만약에 이 저항을 넘게 된다면 신고가 도전이 가능하지만 지금부터는 보유자 영역이라고 생각하며 40일 하방 이탈 시 추세가 깨진다. 그리고 이게 그 당시 제가 코닐을 작도했던 건데요. 자, 보시면 이 저항을 맞고 결국은 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캡처를 한 거거든요. 이제 새로 작도를 하기 전에 여기 이 46부분, 이 스탑 부분 다 깼습니다. 여기서 여러 번의 유효한 지지 반응은 나왔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그렇고, 그러나 결국 넘어지지 못하는 모습. 코닐 작도를 새로 해봤고요. 코닐의 경우에는 이 43에서 44.5 부근에 굉장히 강한 저항, 그리고 48에 또다시 저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밑으로는 39 1차 스탑, 2차 스탑으로는 34.4 정도가 있습니다. 상승으로 가기 위한 주요 맥점 48을 여러 번 두드렸으나 결국에는 넘지 못했고요. 밑으로 추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점 매수 이런 거는 사실 좋지 않은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39를 깨게 된다면 34.3까지는 열어야 됩니다. 따라서 여기를 지켜주는지가 중요하겠으며 이 코닐의 입장에서 여전히 48이 맥점입니다. 여기를 넘어주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비트코인을 그렇게 나쁘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만약에 빠진다고 하더라도 저는 더 큰 상승을 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코넬의 입장에서 34는 굉장히 매력적인 매수 구간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상승은 어디까지 갈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상승한다고 해서 뭐 코닐, 마스 이런 애들은 그거를 잘 못 따라가더라고요. 특히 이 2배 레버리지라 의무의 복리를 먹고 있기 때문에 코닐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크게 내가 한번 받아보겠다라기보다는 좀 적절히 분할 매도하는 게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요약하자면 코넬이 현재의 추세 자체가 좋진 않지만 비트코인의 추가적인 조정 후 상승을 보기 때문에 적어도 48까지는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 48을 넘게 된다면 코넬의 추세가 다시금 상방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굉장히 여러 번 두드린 맥점입니다. 그리고 코넬의 경우 34.3 굉장히 매력적인 매수 구간인데, 역으로 말하자면 여기 깨면 이 코넬도 24까지는 열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BITU와 B2 그리고 BTX를 보겠습니다. 네, 그 당시 B2를 제가 캡처를 했는데요. 자, 여기서 영상을 올렸었고, 보시면 스탑 라인을 여러 번 지켜주다가 여기도 지켜주다가 이제는 이게 다시 저항이 되면서 이런 식으로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제가 작도를 이제 새로 했고요. 지금 보시면 BITU 기준 52.5에서 53 부근에 저항이 있고 48에 1차 스탑 라인이 있습니다. 사실 BITU라든지 이런 애들은 별로 걱정을 안 합니다. B2와 BTX는 그냥 비트코인 2배 레버리지 상품인데, 사실 이 하방이 어느 정도 일정하게 막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코넬이나 마스 이런 애들과 좀 많이 다르죠. 만약에 BITU, B2가 이 48을 깨게 된다면 비트코인이 약간 준 시즌 종료라고 봐야 되며, 이렇게 된다면 비트코인을 70K대 후반까지는 열어야 됩니다. 뭐 78에서 79K대까지는 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떻게 오냐,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여기를 깬다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지켜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으며, 저는 이러한 식으로 푹 찍겠다가 위로 다시 가는 상승을 보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제 기준으로 비트코인이 한 120K 정도를 달성하게 된다면 전 여기서는 BITU 전량 익절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마지막에 오파가 나왔다고 보기 때문이며, 이제 그 다음에는 이렇게 좀 큰 ABC 조정이 월봉 또는 적어도 주봉 단위로는 올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B2가 반등한다면 이제 익절 시기를 고민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 티어 매기기. 제가 보기에 정말 단연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코인 관련주 1티어는 BITU와 BITX이고, 그 다음에 이제 넘을 수 없는 이 통곡의 벽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코넬, 그 다음에 마스, 그 다음에 이더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코인 관련주를 투자를 하고 싶다면 당연히 변동성, 그리고 올랐을 때의 도파민, 엄청난 상승률 때문에 이 나머지 세 개가 눈에 들어오실 것이지만, 그러나 BITU, B2와 BTX도 굉장히 변동성이 크고 생각보다는 또 양의 복리를 받으면 수익률을 괜찮게 가져다 주기 때문에 하나만 투자를 한다면 저는 그냥 눈 딱 감고 B2 고릅니다. 오랫동안 차트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마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대폭락 이후 세력이 한번 해먹고 간 주식, 코넬 같은 경우에는 개미가 너무 많이 붙어서 오르려고 해도 지속적인 매도가 나오는 주식, 이더유는 약간 추세가 간당간당한 주식, 심지어 이 높은 변동성을 음의 복리로 맞아버리는 주식,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코인 관련주 투자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물 타서 빠져나오는 용도 외에는 사실 이거 세 개를 매수하는 것을 좋지 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라면은 B2 삽니다. 저도 제 코인 관련주 비중의 대부분이 B2입니다. 이더리움도 그 스탑라인 깨고 난 다음에 저는 이더리움 현물은 전부 다 손절했거든요. 여튼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한 티어입니다. 오늘의 요약입니다. 자, 마스 같은 경우에는 이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405를 넘는다면 직전 고가를 도전하러 갈 것이다. 만약에 345를 깬다면 315까지 열어야 된다. 어떻게 됐나? 405 넘지 못했고요. 345 못 지켰고요. 그래서 이 315 약간 푹 찍겠다가 약간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의 차트로 봤을 때 일봉상 315를 깨면 굉장히 조심해야 되며, 309가 생사 라인입니다. 여기 깬다면 240까지 열어야 됩니다. 보시면 여기 있죠? 이게 309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여기가 생사 라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쉽게 깨질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특히 비트코인이 약간의 조정을 받더라도 다시 상승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월요일 또는 화요일장에서 약간 눌리는 모습이 보일지라도 여기서 꼬리로만 딱 찍고 위로 올라가는 그림을 생각해 봅니다. 네, 309를 주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340 정도를 넘게 된다면 다시 추세를 상방으로 돌린 것이다. 여기 MSTX와 마추 확인해 주시고, 코닐은
48에서 다시 도전하러 갔으나 뭐 이렇게 됐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334.5에 굉장히 강력한 지지가 있습니다. 스탑라인 저항 확인해 주시고 BITU, BITX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큰 걱정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스탑라인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B2 기준으로 여기 있죠. 여기를 살짝 건드리는 조정 이후에 이런 상승을 하러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기존의 스윙일 목표가는 좀 낮춰야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비트코인 110에서 120K 때 오면은 이제 미련 없이 정량 익절할 것입니다. BTX 기준으로는 50 살짝 찍고 올라가는 그림이겠죠. 마지막으로 이더유는 스탑라인을 다 깼다. 전저까지 깼다. 만약에 여기서 계속 손절이 나갔다면 좋았겠지만 그러지 못했다면 이 반등 시 분할 손절하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하며 3.9가 굉장히 강력한 라인입니다. 여기가 깨진다면 바닥이 없지만 그만큼 굉장히 많은 거래량을 동반해서 급락을 막았기 때문에 쉽게 깨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만약에 깨진다면 여기선 더 이상 저점 매수가 들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망이 낮다고 보고 여기 저항 라인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더유는 3.9를 지켜주면서 5.6 있죠. 여기를 넘게 된다면 추세를 약간 상방으로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상방의 가능성을 조금씩 더 키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5.6 넘어주는지 지켜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제 구독자분들 중에서 특히 마스 가지신 분들이 많아서 마스와 코닐 가진 분들이 이 비토라든지 BTX에 비해서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이 매수하기 뭐 좋은 시점입니다 라든지 오를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면 참 좋겠으나 제가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별로 좋지 않은 주식이라고 말하는 것에 좀 부담감은 있으나 제가 정말 객관적으로 차트를 봤었을 때 얘보다는 B2가 훨씬 더 좋습니다. 지속적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고 차트를 봐면 아시겠지만 이 B2나 BTX의 경우는 스탑라인을 다 깨고 내려가더라도 다시 살려주는 무빙이 나오는데 얘네는 스탑라인을 깨고 내려가면 그 다음 층으로 약간 계층 이동을 해버리는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높은 변동성 그에 따른 좀 기대 수입의 증가 이런 그런 게 있겠지만 얘보다는 좀 남은 코인 불장에서도 B2를 코인 관련주를 투자하신다면 좀 더 주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영상 마치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뿅.